이 이야기는 비단 서울의 용두동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과 우리 도시의 많은 옛 동네들이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뉴타운 사업의 이름으로 용두동처럼 철거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비단 건물과 옛길만이 아닐 것입니다. 동네에서 함께 뛰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도 함께 사라지고 또 이웃들과 오손도손 다정했던 우리들의 공동체 삶의 기억도 함께 지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오래된 옷이나 물건들도 웬만하면 잘 고쳐 입고 또 고쳐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이겠지요. 그런데 집에 관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0년도 안 된 집을 모두 부시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집도 그렇고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도시에서 농촌까지 온 국토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또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처럼 서울이 계속 변한다면 아마 10년, 20년 뒤에는 서울에서 더 이상 단독주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서울의 주거 유형 대부분을 차지하던 단독주택은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 유형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면 철거형 재개발 말고는 오래된 마을과 도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설비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또 오래된 동네들이 갖게 되는 여러 문제들, 예컨대 주차 문제, 또 방법 문제, 편의시설 부족 문제들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는 마을 만들기가 바로 그 대안입니다. 마을 만들기, 그렇게 생소한 말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마치즈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일본 사람들은 도시계획 이 의뢰의 마치즈꾸리다. 도시계획이 곧 마을 만들기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시들도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마을 만들기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을 만들기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죠. 그때부터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고 또 시민단체,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례들이 이미 전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 또 자치, 또 민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한몫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부터 시작되었던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이 마을 만들기의 실험으로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북촌을 넘어서서 서촌과 여타 한옥마을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2008년부터는 서울의 오래된 단독주택과 저층주거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가구 다세대 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휴먼타운 사업도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 출범 이후에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원시가 아마 대표적인 경우일 겁니다. 수원시는 마을 만들기 추진단을 행정조직으로 만들고 마을 르네상스 센터를 열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죠. 또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커뮤니티 뉴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을 만들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북구도 도시 아카데미, 또 10분 동네 프로젝트,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면서 성북구가 그동안 재개발 1번지에 오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오명을 벗고 역사, 또 문화, 자연이 숨쉬는 성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시작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도시계획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환경 파괴, 또 역사 훼손, 또 지나치게 사람보다는 자동차 위주의 도시계획 등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의 반발에서 또는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본연의 임무는 공익지킴이입니다.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부터 시민들의 공익을 지켜주는 것이 도시계획 본연의 임무죠. 그런데 바로 이 도시계획의 이름으로 환경과 역사, 또 주민의 삶터를 파괴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막았던 주민운동에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정의한다면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삶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이를테면 삶터 가꾸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주도 그리고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원칙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는 환경개선, 주민공동체 회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이를테면 일석삼조의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주민, 또 행정,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주체는 역시 주민일 것입니다. 행정은 이러한 주민을 돕는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는 주민을 돕는 역할, 그리고 주민과 행정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 이처럼 마을 만들기가 부각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개인 공간에만 과도하게 집착하고 반면에 우리 모두의 공간인 공유 공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지요. 이런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공유 공간, 우리 마을, 우리 도시가 바로 내 삶터다. 그리고 내 삶터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원하는 삶터를 내 손으로 가꾸어 간다라고 하는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도시계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하향식 도시계획이었습니다. 그 하향식 도시계획을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바꾸고 그리고 마을마다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전체 도시계획을 만든다라고 하는 민주적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 마을 만들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재개발과 마을 만들기는 시소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들을 전면 철거하고 재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고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재개발이 쉬워지고 또 유리해진다면 마을 만들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들을 펼쳐왔고 이러한 정책의 재개발을 좀 더 용이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도 이제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성장 시대,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섰고 이제는 재개발의 사업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재개발을 원치 않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마을 만들기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닐까요?